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일반 기계기사 기초수학 마지막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기법으로,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게 되는데, 이 화살표의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크기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각도에 대한 기준선인 시초선으로부터 이제 회전한 각도 시타를 이제 벡터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크기와 각도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제 반드시 좌표계를 도입을 해야 그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XY 그 지표 좌표나 혹은 XYZ 이제 XYZ로 이루어진 이제 3차원 지표 좌표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표현을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극좌표를 이용하든지 혹은 뭐 원통 좌표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벡터를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공대를 진학을 했거나 뭐 이러한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인이 만일에 뭘 몰랐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벡터를 또 우리가 표기하는 이제 표기 형식이 있는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살표를 어떤 그 벡터를 나타내는 이제 문자 위에 표현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벡터는 이제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그 계산을 하려고 하면 항상 벡터의 시작점인 시점과 벡터가 끝나는 이제 종점을 알아야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시점 A와 종점 B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볼드체로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해서 이제 벡터를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정의 자체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는 반드시 벡터의 크기와 이제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차근차근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고 또한 벡터의 방향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 시타 같은 경우는 뭐 그 XY 지표 좌표계나 이제 극좌표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벡터의 크기는 이제 방향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칼라라고 하게 되고, 이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절대값 기호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뭐 선형 대수학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그 노음 혹은 이제 노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 이 볼드체 V 벡터의 이제 크기를 이제 계산을 하라라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했다면 그냥 선분으로 표현한 것은 이제 그 크기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선분을 나타내는 이제 직선을 이제 긋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도 이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스칼라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어떤 k라고 하는 그 상수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상의 벡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실수 계산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2차원 평면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러한 실수 체계의 그러한 연산이 이제 벡터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이제 벡터에서 계산이 되어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수직선상에 이제 다음과 같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크기와 이 크기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보는 파란색으로 된 이제 합력 벡터 R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 오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것은 단순히 이 수직선 상에 있을 때처럼 어떤 실수 연산과 동일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두 벡터의 합 벡터 R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다른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R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평형, 사변형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합 벡터 R을 구하는 것을 이제 그 평행사변 형법이라고 하고, 즉 이제 벡터의 시점을 일치를 시켜서 이제 합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동일한 R 벡터를 이제 구하는 것인데, 이제 그 시점과 종점이, 즉 이제 종점이 다른 벡터의 또 시점에 물리는 식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삼각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각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러한 수직선 상에서는 실수 연산과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뺄셈 연산을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2차원 평면 상에서 벡터의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역 벡터를 이제 더한 것과 같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이제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방향은 다음과 같은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라고 하고, 즉 이제 종점과 시점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 B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B 벡터의 이제 역 벡터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B 벡터를 결국 A 벡터에다가 더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러한 벡터 덧셈 이제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R 프라임이 A 빼기 B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하게 동일한 R 벡터인데 R 프라임 벡터인데 삼각형법으로 계산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즉 이제 역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는 동일한데 이제 시점과 종점의 그 방향이 이제 반전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합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을 도입하지 않고 어떤 이제 그 합 벡터의 그 크기만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 그 벡터가 이제 어떤 주어진 벡터이고,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좌표 평면을 도입하지 않고 이제 C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벡터 사이의 각도 시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제 평행사변형법에 있어서는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시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이제 세 번째 공식이 이러한 합 벡터 C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이제 평행사변형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제 각도 시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 각도 시타를 알고 있을 때는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시타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그 맨 처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서 다루었던 이제 코사인 j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 공식이 이제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의 이제 각도 이 부분의 각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그림상으로 표현이 안 됐지만 이 a 벡터를 이제 이렇게 그 연장을 시키면, 이제 일직선으로 연장을 시키면 결국 이제 이쪽 부분에 이 각도가 이제 시타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의 각도는 180 마이너스 시타이고, 따라서 이제 이 각도를 알고 두 변의 이제 길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j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c 제곱은 이제 a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이쪽 부분의 각도인데,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c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80 마이너스 시타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좌표 평면을 이제 도입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합 벡터 f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합 벡터 f를 각각의 이제 x축, y축으로 이제 분해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단 벡터로 표현하면 앞서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제 fx 플러스 fy는 이제 f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이제 x축으로부터 f의 방향이 이제 시타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시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 있어서의 그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의해서 결국 fx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f의 크기가 있으면 그 f의 크기에다가 이제 코사인 시타를 곱해준 값과 같고, 즉 이제 코사인 시타의 정의가 이 빗변분의 이제 이 밑변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fx는 계산이 되어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사인 시타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fy는 이제 f 곱하기 이제 사인 시타라고 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도 시타가 아닌 어떤 다음에 삼각 B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삼각 B로 주어져도 물론 이 삼각 B를 통해서 뭐 각도 시타를 역으로 우리가 추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fx와 fy를 크기만 구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사인 시타의 그 정의가 어떤 이 삼각 B의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코사인 시타는 이제 C분의 A가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X축과 이제 이 합력 벡터 혹은 이제 합 벡터 F가 이루는 각도를 시타라고 하면 어차피 역각에 의해서 이쪽 부분의 각도도 시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코사인의 정의가 들어가면 이제 fx는 원래는 f 코사인 시타였는데 어차피 코사인 시타가 c분의 a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그 fy는 이제 f 곱하기 c분의 b인데,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은 항상 이제 좌표 평면 상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그 부호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호를 이제 따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원점보다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즉 이제 아래로 원점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벡터의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스칼라는 크기만 나타내는 것인데 왜 마이너스 부호가 뭐 붙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이제 벡터에서의 방향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시타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점과 종점의 이제 순서가 바뀌면 역벡터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벡터의 개념은 원래의 그 FY의 원래 방향을 이제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원래 방향이라고 하면 그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우리 역벡터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개념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이제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식을 조금 더 조작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식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를 벡터의 크기와 단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에 해당되는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은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살펴본 이제 벡터의 그 벡터의 이제 합에 대한 크기와 이제 방향을 구할 때, 특히 이제 방향을 구할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을 도입해서 이제 벡터를 분해를 하고 혹은 이제 주어진 벡터를 이제 합벡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소개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전공자들은 다 기초 내용에서 다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듣든지 혹은 뭐 이 부분은 뭐 스킵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가 1인 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XY 평면상에는 우리가 XY 축으로만 벡터를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의 이제 단위 벡터를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특별히 이제 I라고 하고, 이제 Y축 방향은 J, 그리고 3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Z축 방향은 이제 K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그냥 FX 플러스 FY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X축과 Y축으로만 분해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X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I와 그 방향의 그 크기로 곱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제 단위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를 먼저 X축과 Y축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크기를 이제 각각의 축 방향 단위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은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벡터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각 축 방향으로 이제 이 벡터를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음과 같이 F1, F2, F3에 대한 단위 벡터로 표현한 형식들이 그 이제 작성이 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그 카테시안 벡터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카테시안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합벡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축방향 성분별로만 그 덧셈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i에 대한 것만 이제 따로 연산을 하고, 또 j에 대한 것만 따로 연산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값만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면, 이제 f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합벡터 혹은 이제 리절턴트 폴스라고 하면, 이제 이 합벡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했던 이제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frx와 fry를 구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방향 시타는 현재는 모르는 값이고, 먼저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결국 이제 FR을 뭐 이쪽으로 옮기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있어서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FR은 이제 루트 FRX 제곱 플러스 FRY 제곱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크 탄젠트라는 그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탄젠트 시타는 이제 FRX분의 FRY인데, 우리가 다시 이제 그 탄젠트 시타의 이제 역함수인 아크 탄젠트는 탄젠트의 그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것 같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이제 아크 탄젠트 그 FRX분의 FRY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시타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절대값 기호를 붙인 것은 물론 이제 FR이 다음과 같이 이제 이쪽 뭐 4사분면이나 뭐 2사분면, 3사분면에 표현이 되면 뭐 벡터 x축 방향의 벡터나 이제 y축 방향의 벡터의 방향이 그 역벡터가 가기 때문에, 따라서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각도는 우리가 마이너스는 생략을 하고 이제 그 값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서 우리가 이제 x축으로부터 그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에 마이너스 각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도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크기만 구하라라고 하면 그냥 부호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값만 적으라는 의미로 이제 절대값 기호가 이제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그러한 것을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 기사 시험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직 학부생이거나 혹은 뭐 그러한 것을 이제 소수령으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벡터이기 때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림으로 도시를 해주셔도 되겠고,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각도는 플러스 값으로 적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이제 또 따로 답에다가 이제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미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의 정리도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그 힘과 모멘트 부분이 이제 그 큐넷에서 제공하는 출제 기준에도 나와 있고, 실제 우리가 그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라미의 정리를 이용한 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그 아래 수식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다루었던 것과 이제 유사하게 보이는데, 유사하게 보인다라고 하기보다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사인 시타 1분의 F1은 이제 사인 시타 분의 시타 2분의 F2는 사인 시타 3분의 F3와 이제 같다라는 그 공식이 이제 라미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 이 윗그림에 보시면 만일에 우리가 이제 뭐 각도는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어떤 F1과 F3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미지의 힘 F2를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매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즉 이제 F1에 인접한 각도가 이제 인접한 각도가 아니라 이제 마주보는 각도가 이제 사인 시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마주보는 각도가 아닌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어떤 두 벡터 사이에, 즉 이제 F1이 연관된 각도만 이제 제외를 하고, 즉 시타1은 F1과는 전혀 무관한 각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F1이 포함되지 않은 각도를 제외한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의 그 시타 값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실제 이제 기출에 나온 문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라미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직교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라미의 정리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때 뭐 AC의 그 이제 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AC 부분에 그 이제 힘 벡터의 크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는 이제 90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일단 그 이렇게 인접한 각도는 구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의 각도만 이제 구하면, 어차피 이 부분의 각도는 이제 억각에 의해서 60도이고 90도이니까 이제 150도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 150도분의 뭐 이 부분을 뭐 AC라고 하면, 그 이제 사인 90도분의 이제 100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50kN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트도 뭐 물론 앞서 우리가 벡터의 합도 3차원으로 넘어가면 또 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뭐 3차원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생략을 하긴 했는데, 이제 모멘트도 우리가 엄밀하게는 그 이제 크로스 곱을 또 다뤄야 하는데, 크로스 곱에 해당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역시 그 부분도 이제 생략을 했고, 이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힘과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책에는 뭐 회전력이라고 이제 뭐 힘력자가 붙어서 이제 뭐 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모멘트는 이제 힘과는 다른 또 다른 이제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이제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작용하는 어떤 물체에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그 힘과 그리고 그 물체의 그 회전 중심으로부터 이제 힘까지의 직각거리 D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이제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F가 주어지고 이제 직각거리가 D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힘 곱하기 직각거리 D를 한 것이 이제 어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모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 직각거리 D가 뭐 직각으로 안 주어지고 뭐 다른 애매한 방향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삼각형의 뭐 B나 그라스, 피타고라스 정리 등을 활용해서 직각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제 힘에다가 곱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모멘트 역시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방향은 이제 다음에 그 손가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전 방향이 이러한 식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 회전 방향을 이제 4개의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하고, 그때의 엄지손가락이 이제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모멘트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방향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이 파란색으로 된 이제 회전 방향을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그 힘들이 어떤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뭐 회전 중심이 O라고 하면 이제 O점으로부터의 F까지의 이제 직각거리를 이제 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일에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해서 이제 모멘트를 이제 모멘트 역시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합 모멘트라는 것이 또 있고, 이제 합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이러한 F2 곱하기 D2, F1 곱하기 D1, F3 곱하기 D3를 이제 모두 합한 것이 이제 합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모멘트도 이제 벡터이므로 이제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모멘트 역시 이제 시계의 반대 방향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M1은 플러스 F1 D1이고 그리고 이제 M2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F2 D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3는 이제 플러스 F3 D3로 해서 이제 한 모멘트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고 일단 2차원 평면상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오른손 법칙보다는 그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 3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평면이 이제 여러 개가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3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3차원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기사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